안녕하세요. 제2의 쉬운 통계와 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집단 평균의 추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7강에서 우리는 이미 표본 평균을 이용해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 내용에서 이어지는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8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제시에는 성인 남성 총 1만 명이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남성들의 100m 달리기 평균 기록을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만 명 전원을 한자리에 모아 기록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각 연령대에서 고르게 추출한 100명을 표본으로 하여 이들의 100m 기록을 측정하고 평균을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얻은 평균을 표본 평균, 기호로는 X바라고 하고 이를 이용해 모집단의 평균, 뮤를 추정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앞서 7강에서 배웠듯이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 식에서 보듯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 분산은 모집단 분산인 시그마 제곱을 표본으로 추출한 개수인 n으로 나눈 값입니다. 우선 모집단 100m 평균 기록이 15초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모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한 좌우 대칭형의 종 모양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표본을 뽑아 표본 평균을 구했을 때 그 값은 15초 근처의 구간에서 나올 확률이 비슷한 크기의 다른 구간들에서 나올 확률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표본 평균의 분포를 전체적으로 보면 15초 근처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면적이 훨씬 넓습니다. 이 말은 곧 표본 평균이 15초 근처가 아니라 그 밖의 값으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뜻이며 특히나 표본 평균이 딱 15초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표본 평균으로 나온 어떤 값 하나를 기준으로 그것을 모집단의 평균으로 추정한다면 모집단의 평균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렇듯 표본 평균으로 나온 값 하나를 모집단의 평균으로 추정하는 것을 점추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 표본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인 딱 15초로 나올 확률은 극히 낮기 때문에 점추정은 결국 모집단의 평균을 맞힐 가능성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통계에서는 하나의 값이 아니라 모집단 평균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 즉 구간을 설정하여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이를 구간 추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표본 평균이 14초가 나왔다면 그 주변에 일정한 폭의 구간을 설정해 모집단의 평균은 이 구간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간을 정하는 방식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임의의 구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원칙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95% 신뢰 구간인데 이 구간은 다음 공식을 이용해 구해집니다. 예를 들어 표본 평균이 14초이고 시그마 제곱은 36, 표본으로 추출한 인원의 개수 n은 10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값들을 위 식들에 넣어 대입했을 때 14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10분의 6이 되고 이 중 우측의 값은 1.176이 됩니다. 따라서 표본 평균 14초에 1.176을 빼고 더한 범위인 12.824부터 15.176까지의 구간이 모집단의 평균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추정한 구간이 됩니다. 95% 신뢰 구간이라는 것의 의미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의미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본 평균 자체가 확률 변수이므로 매번 뽑을 때마다 값이 달라질 수 있죠. 따라서 이를 토대로 구한 신뢰 구간도 매번 바뀌는데 표본 평균을 100번 구하면 추정 구간도 100개를 만들 수 있겠죠. 신뢰 수준이 95%라는 의미는 이 100개의 추정 구간 중 대략 95개 정도는 모평균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표본 평균을 100번 구하고 이를 토대로 신뢰 구간을 100번 만들었을 때 그 안에 모집단 평균이 있을 확률이 95% 정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요?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개념을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표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표준화란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는 과정이었죠.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므로 이를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6강에서 배웠듯 표준화는 해당 변수가 따르는 평균을 빼주고 해당 변수가 퍼진 정도인 표준 편차로 나누어주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표본 평균은 평균이 뮤,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리고 분산의 제곱근을 취해준 값이 표준 편차이므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따라서 표본 평균에서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 표준화하면 다음과 같은 공식이 만들어지며 이렇게 표준화된 변수를 우리는 Z라 부르고 이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성질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앞선 6강에서 어떤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를 경우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2배를 더하고 뺀 범위 안에 전체 데이터의 약 95%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의 경우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이므로 전체 데이터의 약 95%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위치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약 95.4%의 데이터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위치하는데요. 딱 95%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까지의 구간입니다. 즉,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변수 Z는 95%의 확률로 마이너스 1.96과 1.96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표본 평균의 표준화 변수 Z에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표본 평균의 표준화 변수 Z는 다음과 같으므로 Z 자리에 이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부등식을 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등식의 모든 변에 n분의 시그마를 곱해주고 x바를 빼준 다음으로 모든 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됩니다. 이제 이 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식에서의 확률 변수는 x바 뿐이며 뮤, 시그마, n은 모두 고정된 상수라는 점입니다. 즉, 표본 평균 x바만이 표본을 다시 추출할 때마다 값이 달라질 수 있는 확률 변수이고 그 값에 따라 위 부등식에서 생성되는 구간 또한 매번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구간들은 모집단 평균 뮤를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의 의미는 표본 평균을 중심으로 생성된 구간이 모집단 평균을 포함할 확률이 95%라는 뜻이며 우리는 이를 95%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앞선 7강에서 우리는 대통령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 제2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은 42%이며 신뢰 수준 95%에서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이 말은 표본 평균으로 42%라는 지지율이 나왔다는 의미이며 오차 범위를 더하고 뺀 범위인 40에서 44%를 신뢰 구간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자면 40에서 44% 사이에 모집단의 실제 지지율이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집단의 실제 지지율은 변수가 아니거든요. 이 문장의 진짜 의미는 같은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100번 반복해서 신뢰 구간을 100번 제시했을 때 그중 95번 정도는 모집단의 실제 지지율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뉴스에서 95% 신뢰 수준 또는 95% 신뢰 구간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표본을 100번 추출하여 100번 신뢰 구간을 만든다면 그렇게 얻은 신뢰 구간 100개 중 약 95개는 실제 모평균을 포함하게 된다. 지금까지 모집단의 평균 추정과 신뢰 구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강의가 실제로 여론조사나 표본 추출을 통해 모집단 평균을 어떻게 추정하는지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